네, 저희 전자책 출판 우리 디불전 3회 할 거고요. 오늘은 1주차 시간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담은 전자책을 써서 정식으로 출판을 할 거고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과 우리의 인생이 다 책이라는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너무 책이라는 것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뭐 나라는 존재가 곧 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일단 강의 자료는 다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강용으로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저는 나연구소 운영하고 있고 이제 인생이 변하는 서점 출판사 운영하고 있고요. 실제로 20년 된 출판사 도서출판 등 이렇게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국 자서전 협회를 만들어서 또 자서전 쓰기를 또 많이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책 쓰기 코치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전자책을 메인으로 해서 종이책 공동저서 기획 출판을 또 시리즈로 전문으로 하면서 주로 초보자분들 이렇게 처음으로 책 내게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요즘은 저처럼 이렇게 전자책 출판 코치를 양성하는 자격증 과정을 이렇게 운영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 성향은 짧은 책들을 꾸준하게 내는 게 저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종이책 공동저서랑 전자책들을 꾸준하게 내어서 실제로 이게 좀 지금까지 한 140권 정도 이렇게 출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죽기 전까지 한 1000권의 책을 써보고 죽자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동안 어, 지금 한 400분 정도 책 내게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1만 명의 작가를 배출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MBC 인터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런 채널들에 조금 출연을 했었네요. 다시 한번 요거 오늘 이제 커리큘럼인데요. 오늘 하고 이제 2주 뒤에 4월 3일, 4월 10일 이렇게 회차는 3회차고 총 4주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일단 다들 뉴페이퍼의 서점은 다 사전 미션으로 잘 만드셨고요. 이제 오늘은 전반적인 프로세스 설명하고 주제 목차 오늘 다 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쓰기 특강 이런 거 해드릴 거고요. 이제 저희가 다음 미팅이 4월 10일 날, 4월 3일 날 2주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2주 정도에 조금 글을 다 많이 완성해 오시면 좋아요.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우리 글쓰기 방법, 이미지 디자인, 글꼴, 원고 편집, 표지 만들기 요 4월 3일 날 할 거고요. 4월 10일 날 이제 완성된 전자책을 책갈피라는 것을 만들어서 뉴페이퍼에 등록까지 이런 순서대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될 거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이런 전자책들을 많이 썼어요. 뭐 제가 하는 전자책 관련, 제가 지금 1인 기업 사업가니까 1인 기업에 대한 제 스토리, 1인 기업가들이 돈 버는 방법들, 또 기타 저는 다양한 책들을 많이 썼는데 뭐 마음 공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글쓰기로 치유된 저의 스토리, 죽음에 대한 것들, 시집, 되게 다양한 주제로 썼었는데요. 이런 저의 어떤 사례들도 봐가면서 되게 전자책은 다양하게 주제를 또 쓸 수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서 꼭 정보성 글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삶의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편하게 녹여낼 수 있는 게 장점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또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뭐 완벽한 책을 쓴다기보다는 다들 지금 전자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0%한 권의 전자책을 출판까지
내가 조금 부족해도 완성해 본다는 목표를 가지면 좋고요. 우리가 이게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쓸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빼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분량이 적어도 완성해 보는 거, 출판까지 여기에 목표를 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또 이게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어, 항상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는 마음에 이 문턱을 못 넘는 분이 간혹 계세요. 거의 없는데 간혹 한두 분 계셔요. 넘어가고. 중요한 포인트,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요거 세 개를 계속 머릿속에 가지시면 좋아요. 우리가 사업도 그렇지만은 책도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 세 개가 모든 어떤 책이나 비즈니스의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누가라는 것은 이제 작가, 글 쓰는 사람이 되겠죠. 이제 누구에게 우리가 모든 사업도 이 고객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책에서는 독자가 되겠죠. 이제 무엇이라는 것은 내용 되겠죠. 뭐 콘텐츠 주제. 이 내용이라는 것은 내 독자들이 원하는 것을 넣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상민 대표님이 지금 애견 그런 펜션을 지금 하는 거 해주시니까 만약에 누가라는 것은 뭐 애견 펜션 전문가가 이제 독자는 이제 사업도 그렇지만 책도 이제 애견 펜션 관심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걸 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애견 펜션 뭐 운영하는 방법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요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뭐 예를 들면 누가 저 같은 경우는 전자책 100권 출판 작가 요게 저라는 사람을 나타내고 누구에게 초보 아직 전자책을 안 내보신 초보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쉬운 출판법 이런 느낌인 거죠. 또 예를 들어 누가 30년 베테랑이 알려주는 누구에게 초보 주부들 위해서 뭐 똑소리 나는 살림에 대한 내용 이런 느낌들. 또 20년 차 심리 상담사가 알려주는 상담사가 우리 무기력한 주부들을 대상으로 뭐 마음 힐링에 대한 이야기,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이야기, 우울증 극복 이런 것 이런 느낌인 거죠. 요 세 개를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면 좋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뭐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가 지금 요거 만약에 내가 정해지면은 이제 내가 정해진 주제에 거기에 집중을 하면 좋거든요. 예, 뭐 주제가 많으시겠지만은 무기력하셔요? 왜 무기력하셔? 이 아름다운 세상에 우리가 여기 지금 정한 주제는 집중해서 거기에 딱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첫 책은 뭐 다양하게 쓰고 싶으신 말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 달 내에 책을 출판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제일 빨리 쓸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정하면 좋아요. 그거를 지금 같이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냥 뭐 단순하게 뭐 주부 강사기보다는 조금 나를 임팩트 있게 소개하면 좋죠. 뭐 100권, 30년, 20년 저렇게 조금 나를 좀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시면은 좋죠. 나는 누구고 누구에게 무엇을 요게 오늘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만약에 저는 뭐 1인 기업 책 쓰기 강사라고 했지만은 요런 밋밋한 거보다는 그냥 100권 작가로 바꿀게요. 전자책을 100권 넘게 쓴 사람이고 누구에게 초보 주로 초보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무엇을 100% 전자책 출판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 한 분씩 한번 요 주제 정해 볼게요. 우리 윤은숙 대표님 먼저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님 사진 전문가. 예, 누구한테 할지랑 이런 걸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지금 어, 좀, 네. 그래도 뭐 평소에 이렇게 그동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지 않으셔요? 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실? 네. 네, 그럼 마지막에 또 다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우리 상민 대표님은요? 저는 숙박업 전문가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는 숙박업 전문가, 그중에 또 애견 쪽이 있잖아요. 네. 네, 애견보다는 일단은 숙박업으로 일단은 크게 잡, 숙박업으로. 네네. 네. 그러면 숙박업 전문가가 누구에게 무엇을 내용을 담으면 좋을까요? 숙박업을, 숙박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나 숙박업을 하려는 음, 사람 대상으로, 네. 네. 숙박업 오픈하는 방법, 그리고 숙박업 음, 운영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하는 방법. 좋아요. 실제로 그러면은 이게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거다, 그죠? 네, 저희한테 뭐 소액으로 투자해서 이제 수익을 얻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직업 있으시면서 뭐 하나의 N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그것도 괜찮은 투자법이라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직접 이제 운영 관리는 안 하면서 돈만 투자하고 수익 나면은 이제 금액을 받는 그런 건가요? 네네네. 그거 굉장히 매력 있는데요. 네, 이거 되게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명확하게 딱 정해졌네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정임 대표님, 네, 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네, 처음에는 뭐 캔들 이야기를 한번 써볼까 밀랍이니까 네, 곰돌이하고 꿀벌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놀다가 양초를 만드는 그런 그 계획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음, 뭘 할까 그게 없어요. 생각을 음,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저 또 앞쪽에 아마 수업 들으시면은 또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실 테니까 네, 아직 여기 네, 내용 없으신 분들은 일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일단 고민해보는 시간이 나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뭐 바로 답이 안 나온다고 절대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우리 권영아 대표님,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마이크 안 들려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셔요? 지금 음성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네, 마이크 안 들립니다. 채팅창으로 쳐주셔도 괜찮아요? 왜 마이크가 안 되지? 채팅창에 쳐주시고요.
치실 동안 우리 노은선 대표님 말씀 가능하시죠? 실제 여기 지금 요거는 실제 책을 쓸 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 노 대표님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 들리시나요? 네, 아, 이어폰을 안 끼고 바로 하는 거여서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서. 잘 들려요. 아, 저는 직장은 마케터가 맞는데 전문이 아니라서 네, 저는 우선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우선 짧게 생각한 거는 채팅으로 지금 적었거든요. 음, 음, 자녀분은 조금 예민하고, 네, 많이 예민해요. 음, 그리고 아이가 두 명인데 한 명은 많이 예민한 편이고 네, 한 명은 늦어요. 이제 음, 언어적으로도 좀 늦고 아이가 두 명이라서 단락을 다르게 했었어요. 음. 요즘에 어쨌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환경 쪽으로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 그게 뭐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크게 문제도 아니라 성향이 그렇다는 거지. 그걸 뭐 나쁘게 안 보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문제가 된다거나. 요런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스토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교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음, 뭐 그러니까 주로 어떤 이슈들이 있나요? 학교에서는? 말씀으로 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채팅으로 드리자면 음, 음, 그래서 그런 일들 네. 좋아요. 예. 예, 이런 부분이 생각외로 그러니까 겪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음,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혹시나 내 아이에 대해 놓치고 있진 않을지 뭐 이런 부분? 음. 그죠. 아마 대표님하고 이렇게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또 많을 텐데, 그거를 이제 많이 안 드러내서 다 이제 속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분들에게 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런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많은 용기와 공감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네. 이런 부분도 있고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 엄청 강해요. 네네네.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알게 모르게 좀 많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을 좀 풀이해서 스토리를 짜보면 어쩔까 싶기도 했고, 그거 말고도 그냥 소설적으로도 생각은 했는데, 처음엔 우선 내가 겪었던 거를 우선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맞아, 좋아요. 내 경험 담은 그런 글이 제일 대표님도 쓰시기 편하시고, 네네네네. 또 수월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스토리와 이런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대표님의 어떤 고민과 애로도 있고, 또 이런 네네네. 어떻게 그렇게 잘 현명하게 대처했던 그런 경험과 사례들이 또 같은 부모님들에게 되게 어떤 공감과 위로와 또 지혜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스토리는 굉장히 좋죠.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권영환 대표 이런 주제 좋아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그게 지금은 많이 인식이 개선됐고, 실제로 되게 건강, 되게 몸에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알리면 너무 좋죠. 예. 건강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뭐, 다이어트 방법에 대한 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좀 다이어트는 워낙 또 관심 있는 주제니까, 이런 건강에 대한 주제들도 너무 좋죠.
어, 좋습니다. 이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 학생들도 또 잘 맞으시니까. 거기에 어쨌든 뭐 네트워크의 장점이나 기반화에 대한 그런 내용도 충분히 들어가도 괜찮죠. 그걸 뭐 숨기거나 저기 할 게 아니죠. 하나의 또 직업이고 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우리 김남균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네, 저는 이거 신청하면서부터 어, 전자책 출판 무슨 주제를 쓸까를 좀 생각을 했는데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설명하신 거 듣고 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알려드리든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네. 일단은 요거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이거는 가급적 오늘부터 정해서 바로 글쓰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쨌든 내가 네. 제일 자신 있는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바로 해야 되니까 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 서진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말씀이 어려우신 거예요. 우리 선학 대표님, 네, 제가 지금 외부에서 식사 중이에요. 죄송해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우리 선학 대표 뭐 주제 명확하게 드시니까 네, 네. 네. 일단 아직 여기 내용 안 나오시면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최근에 쓰신 분들 사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배명숙 작가님은 여기 이제 직장 오래 다니셨다가 지금은 커피숍 이런 거 하시는데 이분도 이제 자녀분이 30대시래요. 근데 아들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 어디니라는 제목으로 해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셨거든요. 뭐 당당함, 의리, 부자, 치열함, 믿음, 사랑, 성공, 시간, 죽음, 감사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서 이제 아들에게 전해주는 삶의 지혜 이렇게 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송화 작가님은 어릴 그 대가족이 살았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와 조부모까지 계셨던 그런 집안에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되게 어릴 때 엄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릴 때는 이 철없는 감 할아버지가 무섭고 믿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도 나이를 먹으면서 또 본인이 부모가 되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스토리를 적었거든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신실의 마을 대가족 미웠던 할아버지 가여운 할아버지 사랑한 할아버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할아버지에 대한 본인의 감정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썼었죠. 요거는 이제 30대 분이 이 사랑에 대한 시를 쓴 거고요. 이제 요 20년 차 요거는 그 울산에서 실제로 그 아이들 전집, 전집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점 대표님이 쓰신 거죠. 20년 차 아동 도서 책방 지기가 알려주는 전집 구매 노하우 이런 식으로 썼고요. 요 부분은 이제 안양에서 필라테스 강사님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필라테스 강사가 된 이유, 하는 일, 또 강사 되는 방법, 또 필라테스 강사의 어떤 장단점, 비전과 전망, 메시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 한 일에 대해서 이런 전자책들을 썼었죠. 뭐 다양한 사례들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무튼 뭐 글쓰기, 책 쓰기의 기본은 이제 글쓰기잖아요. 글을 써야 책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거의 기본은 이제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인생이 다 네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수동적으로 우리가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듣는 거랑 읽기는 되게 익숙하고 편한데 이제 쓰기 말하기는 많이 경험을 안 해봐서 되게 어색하고 좀 어려운 게 있죠. 근데 저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인데 확실히 인풋을 할 때보다 아웃풋을 하는 걸로 좀 방향을 바꾸면서
되게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먹었으면은 배출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배웠으면은 누구를 가르치고 아는 것을 공유하고 글을 읽었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것들이 뭐 특별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러운 이게 삶의 이치인 거죠. 어. 또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이 이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됐을 때 뭐랄까 되게 인생의 중심이 잘 잡히더라고요. 어, 이 책 많이들 보셨죠? 유명한 이게 부의 추월 차선인데 저도 이거를 직장 생활 제가 한 10년 차인가 그때 이 책을 봤거든요. 이 책을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았었죠. 요 책에 이제 이 책이 좀 두꺼운데 어쨌든 제 머리를 때린 단어는 요 생산자라는 이 단어예요. 생산자. 그이 책을 보고 아 나는 30 몇 년간을 철저한 소비자의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리더와 부자, 행복한 사람들은 다 생산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때부터 이제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저는 그때는 뭐 직장인이었으니까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생산한 거는 글쓰기였죠. 이때 제가 블로그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글이라는 것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그 글과 책을 봤을 때 이제 남이 쓴 글과 책을 보는 사람은 이제 돈을 쓰는 사람이 되고 소비자가 되는 거고 글을 쓰고 우리처럼 책을 만드는 사람은 생산자, 돈을 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이런 생산자의 마인드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필요하더라고요. 그 관점의 전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감히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책을 쓴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어. 정말 책이라고 하면은 되게 유명하고, 그죠? TV에 나오고, 뭐, 대학 교수나 쓰는 줄 알았지. 정말 그랬었는데, 이 만나는 사람이 변하면은 왜 생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을 관두려고 하고, 이제 1인 기업을 알게 되고, 또 1인 기업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대부분은 다 또 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아, 책을 쓸 수 있는 것보다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어떤 계기가 생겨서 내가 책을 한번 써보겠다고 이 생각과 마음을 먹으면은 이제 독자의 눈이 아닌 작가의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뇌가 이제 쓰는 걸로 생산자의 관점으로 바뀌면서 내가 이제 무심코 보던 수많은 책과 이제 표지 목차 등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고 점점 이렇게 생산자의 뇌가 돌아가는 거죠. 내 경험 속에서 이제 어떤 게 책에 소재가 될지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안테나가 작동을 이제 하는 거죠. 이 관점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많이 성장을 시키고 인생을 바꾸어주는 이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생각과 믿음을 바꾸면은 분명히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주변에 이런 사례들이 엄청 많죠.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블로그 한 지 제가 한 6년 정도 됐었는데요. 저는 어쨌든 글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뭐 블로그를 배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나를 찾기 위한 글쓰기를 하면서 블로그를 시작했었는데, 우리 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그때는 블로그 강의라는 걸 옛날에 한 번도 안 들었었거든요. 요즘 우리도 왜 블로그 강의들을 많이 오히려 듣는 분들이 글을 다 못 쓰는 경향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게 하잖아요. 뭐 강의 들으면은 뭐 글자 수는 천자에 써야 되고 막 키워드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되게 머리가 복잡해지고 글쓰기가 두려워지는 거, 자신한테 두려워지는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는 그런 걸 안 들기 때문에 되게 용감하게 매일매일 꾸준히 글을 많이 썼죠. 제가 지금 7년 가까이 됐는데, 쓴 글이 1481개인데, 이걸 나누게 하면은 하루 평균 4~5개를 거의 7년간 매일매일 써온 거거든요. 이게 제가 초반에 강의를 안 들은 것도 있었고, 어쨌든 이 나를 찾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이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많은 글을 쏟아내듯이 쓰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글을 쓰면서 이런 것들을 느꼈죠. 아, 글쓰기가 정말 좋구나. 왜냐면 제 삶이 글을 쓰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굉장히 복잡한 우리 생각들이 되게 정리가 잘 된다는 말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이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어디 가야 될지 이런 것 명확하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항상 내가 이제 원하는 게 보이니까는 그 일에 집중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안 하게 되고, 자꾸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사람 만나게 되는 이런 인생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되게 성장이 빨리 오고, 이런 생각들 현실로 바로바로 잘 만들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 글을 쓴다는 것은 일단은 이게 안에 걸 밖으로 꺼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많이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가벼워져요. 우리 생각, 마음, 감정 것들이 정화되고 치유가 되고 해소가 많이 됩니다. 엄청 가벼워져요.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은 저는 당연히 나를 아는 걸 생각하는데 만약 우리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 또한 글쓰기에서 저는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 쓰다 보면은 표현력과 언변이 늘고요. 또 내 글을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 사업도 더 잘 되는 거죠. 제가 느낀 글쓰기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뭐 최고의 명상이 다른 명상하지 않아도 글쓰기 명상이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관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최고의 자기 발견이 되고요. 최고의 정화, 치유, 명상이 되고 정리 도구가 되고 마케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꾸준하게 잘 쓰다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어, 꼭 뭐 마케팅뿐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에 도움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부터 많은 글들을 좀 써보시기를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책 하면은 좋은 점이 더 많더라고요. 뭐, 내가 이런 어려운 책을 썼구나 하는 스스로의 어떤 자신감, 성취감, 자부심들이 많이 생기죠. 또, 나를 보는 주변 사람들 시선이 많이 달라지고, 또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구나, 이렇게 또, 브랜딩과 인식이 되고, 이 책이라는 게 온라인상에 계속 24시간 동안 돌면서 내가 뭐 쉴 때나 놀 때에도 이 나라는 사람을 홍보해주는 또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는 거죠.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뭐 단순하게 책 판매 인쇄보다는 더 연결되고 확장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기회들이 많이 생기죠. 이런 수익화로 가는데도 되게 유리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속 책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감되시나요? 우리가 아무튼 이 책이라는 것은 내 혼자 보는 일기장이 아니고 누군가가 보라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필요하죠. 내가 어떤 하고 싶어진 말이 주장이나 글들이 요 길을 잃지 않아야죠. 방향을. 우리 이분들 아시잖아요. 뭐 김창옥 교수님, 김미경, 법륜스님 이런 분들 되게 이분들 이야기가 재미있고 공감도 막 되잖아요. 그걸 분석해보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거창하지 않는 대부분 자기의 어떤 개인의 경험과 이런 스토리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죠. 김창 교수님은 이제 가장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자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자기 뭐 누나 얘기, 엄마 아빠 싸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개인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되게 공감이 되고 재미가 있죠. 단순히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자기의 어떤 스토리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배우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이제 어떤 정보와 간접적 형태로 전달을 하는 거죠. 메시지 형태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재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글은 뭐 어떤 보고서나 교과 논문이 아니라 주로 우리가 쓰는 책은 이 자기계발서나 에세이 이런 범주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작가의 고유한 경험과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끼고 감정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 필요한 독자들에게 어떤 정보와 메시지로 주는 거를 이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가 뭐 GPT로 쉽게 편하게 이런 쓰는 글들이 공감이 안 되고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게 이런 작가의 이런 경험이나 감정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글에는 저도 그렇게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자, 우리 무기가 되는 여기 스토리라는 되게 유명한 마케팅 관련 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스토리에 공식 나와요. 7단계 공식 나오는데 이런 7단계 스토리들을 대부분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한다고 하죠.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위기를 맞이하죠. 우리 인생에서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위기를 한 번씩 겪습니다. 크든 작든. 그러다가 이제 멘토를 만나죠. 멘토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책, 배움, 경험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만나서 어떤 배우 방법이나 가이드, 코치를 또 배웁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과 실행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런 이런 스토리들을 굉장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에서 이제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이제 우경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15년 했지만은 미래가 불안하고 삶이 행복하지 않아서 이제 퇴사 후 1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경험도 없고 확실한 콘텐츠가 없어가지고 1년 동안 전혀 돈을 벌지 못하고 퇴직금을 다 까먹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죠. 하지만 꾸준하게 1인 기업 관련해서 교육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실행하면서 지금은 책 쓰기 코치 강사가 되어서 되게 활동들을 잘하고 있는 이런 스토리를 담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게 무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독자들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책에도 그런 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나라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실행했다, 배웠다, 행동했다, 극복했다, 이런 스토리들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위기와 극복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키워드들이죠. 우리의 인생과 경험이 다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모든 책은 다 자기 얘기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남의 얘기 하는 게 아니고 내 얘기 하는 게 책인 거잖아요. 내 얘기. 모든 책은 다 내 얘기 하는 겁니다. 하루 만에 책 쓰기 여러분 가능할까요? 하루 만에 책 쓰기?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것은 이게 몰입과 어떤 집중이 잘 되는 환경,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집, 아니면 카페, 사무실 등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오롯이 나에게 집중해서 내 경험을 담은 한 권의 전자책을 이제 하루 만에 완성을 하는 거를 말하는데, 이건 어쨌든 분량이 짧아도 뭐 표지부터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목차, 본문까지 한 권을 완성하는 게 목적을 두거든요. 또 우리가 어쨌든 이 분량에 대한 부담만 내려놓고 하루 만에 쓰겠다는 이런 목표와 가이드만 가지면은 이게 누구나 다 가능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제가 하루 만에 책 쓰기를 11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제 회원들이 많았는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 한 권을 다 쓰고 집에를 가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뭐랄까 삶이 많이 달라지는 거죠.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자기를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책들을 이제 하루 만에 썼습니다. 왜냐면 이제 하루 만에 다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니까 딱 거기까지 머리가 이제 돌아가면서 어쨌든 집중력이 되게 올라가고 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전자책은 우울증 관련 책이었어요. 제가 우울증을 겪게 되고 극복한 저의 사례들, 또 번아웃 대한 얘기들, 뭐 건강에 대한 조건들, 또 제 고향 안동에 살며 느꼈던 유교 문화의 단점들, 제가 또 금강산을 공짜로 2박 3일 동안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금강산 방문기, 퇴사 이후, 또 블로그에 수많은 글을 쓰며 느꼈던 것들과 변화된 제 이야기. 주변에 사람들 많죠. 사람들이 다 책의 소재가 되죠. 우리 두 딸들에게 쓰는 편지, 또 제 아내 만난 이야기, 아내는 내 이상형,
진짜 제 이상형이랑 되게 가까운 여자를 만나서 그런 스토리를 적었죠. 저희 아버지가 위암으로 제가 이제 20살 돌아가셨는데 그 아빠와의 짧은 인연을 또 책으로 썼죠. 20년 동안 있었던 그런 아빠와의 스토리, 또 위암이 걸렸을 때 그런 다양한 일들을 적었었고, 또 모두 캠퍼스라는 우리 1인 기업 할 때 같은 1인 기업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다 책의 소재가 되는 거죠. 또 제가 좋아하는 마음 공부, 뭐 음양오행, 마음 공부, 시간에 대한 철학, 죽음에 대한 어떤 통찰과 제 나름대로의 이런 배운 삶의 진리들 다 책으로 써봤고요. 또 1인 기업 사업 관련 책들, 또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자신감, 마음, 운 좋은 사람 되는 법, 실행력 등등 다 제 경험을 담아서 하루 만에 다 쓴 책들이에요. 그리고 글쓰기, 책쓰기 관련 책들, 또 감정 정화, 치유에 대한 내용들, 나연구소에 대한 자기 발견 책들, 뭐 다양한 시집, 그림책 등등 이런 책들을 제가 하루 만에 계속 제 모든 경험을 담아서 매주 한 권씩 이런 책들을 계속 꾸준하게 했었고요. 이게 1년 동안 쓰니까 우리가 한 달이면 4권 나오잖아요. 미리 쓰니까 한 1년 조금 좀 더 해서 50몇 권의 제가 전자책을 매주 이렇게 완성을 하면서 굉장히 내면과 외면이 많이 성장했고 정말 제 삶의 모든 경험이 다 책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저의 경험이 있고요.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쓴 것들을 이제 전자책으로 알라딘 등에 출판하는 거를 제가 배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강의를 하게 되면서 지금 되게 다양한 사업들로 확장되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런 하루 만에 책 쓰기라는 프로그램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 정말 이게 상식 바뀌지만 누구라도 이런 환경에 처하면은 이제 가능하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이제 시간이 4주인데 4주면은 굉장히 시간이 긴 시간이다.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4주만 한 권 어떻게 써가 아니라 4주니까 한 4권 써야죠. 그죠? 하루에 한 권 쓰는데 4주면은 4권을 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권에 몰입해 보시면 됩니다. 4주가 짧은 게 아니라 굉장히 집중하면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네요. 그러니까 뭐 이건 제 스타일이고 저는 되게 어쨌든 되게 편하게 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책으로 녹였죠. 이건 다 쓸 수 있잖아요. 뭐 자녀분들 이야기, 아내, 남편, 부모님 얼마나 할 말 많아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와 책쓰기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만 좀 알면은 아, 책쓰기라는 것은 저렇게 쓰면 되는구나. 예, 대표님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렵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할 수 있다.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져봅시다. 하려고 왔잖아요. 일단 공통점은 이제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죠.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은 세상이 나를 도와줍니다. 네, 마음의 안테나가 쓰게끔 다 도와줘요.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되고 쓰는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보는 사람이 있고 결국 많이 쓰면은 솜씨가 늘고 도움 됩니다. 이래. 자, 그럼 중요한 건 차이점이 있죠. 내가 일반적인 편하게 쓰는 그냥 글쓰기와 과연 책 쓰기는 뭐가 다른가? 이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자, 일단 독자가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내가 편하게 어디든 쓰는 글쓰기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책 쓰기라는 것은 분명히 누구를 위한 책이고 누가 보면 도움 될지 이렇게 독자를 정하면 좋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독자는 나 자신이 나랑 같은 사람들이죠. 내가 만약에 아까 우리 오 대표님처럼 그런 조금 산만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야. 그럼 나처럼 이렇게 그런 같은 경험하고 있는 부모들이 가장 나의 독자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인 기업가이기 때문에 저처럼 1인 기업가이거나 또 1인 기업가를 꿈꾸시는 분들이 또 가장 제일 큰 독자고 제가 책을 쓰기 때문에 또 책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저에게는 적합한 독자들인 거죠. 왜 이렇게 어쨌든
마음으로 독자를 정하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이 원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계속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책을 쓸 것인가 이거를 계속 염두에 두면은 아, 저 사람들의 고민이 뭘까, 뭘 궁금해할까 이런 게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유익한 책을 쓸 수 있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아이들 키우는 부모의 고민은 뭘까? 그러면 계속 생각이 날 거잖아요. 이럴 때 어렵게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이 중요하죠. 내가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가? 나와 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함인지,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고 내 어떤 생각을 나누기 위함인지,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인지, 브랜딩을 위한 건지, 수익화를 위함인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내가 책을 쓰는 내용과 방향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모두 다 좋아요. 이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건 이런 어떤 이유를 명확히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책이 써지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독자의 이득이 우리 일반적인 글쓰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글은 팔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책을 쓰면 누군가는 그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내 책을 사서 봅니다. 우리가 과연 독자에 대한 이득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과연 이 책을 보고 독자의 이득은 무엇인가? 독자의 관점에서 과연 가치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겠죠. 내 글이 정보를 주는지, 위안을 주는지, 안심을 주는지, 공감인지, 용기인지, 방향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계속 글을 써야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상민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당연히 정보가 되는 거고, 우리 은선 작가님에 관련 그런 내용들은 되게 어떤 공감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부모님들에게 그런 공감과 위안이 많이 되는 그런 책이 이제 써지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방법이 저거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게 기획이고 구상이 되고 전략이 되는 거죠. 방법이. 그리고 이제 분량이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내가 개인 저서 같은 경우는 보통 A4 한 100장 정도 쓰는 게 일반적이고 우리가 전자책은 제가 양식 다시 보여드리겠지만은 한 A5로 한 30장 내외만 써도 충분합니다. 너무 분량이 많은 사람도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쓴다는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글쓰기는 어디든 관계가 없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온라인상의 글쓰기를 많이 추천드려요. 그래야지만 어떤 노출과 홍보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블로그 같은 SNS에 많은 글을 써보시면은 내가 써놓은 글들이 운이 되어서 내 삶을 많이 바꾸어 주더라고요. 바꾼다는 말은 어쨌든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 거죠.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일 좋은 마케팅은 고객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또 책이라는 게 되게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블로그 글쓰기, 유튜브 책 쓰기, 강의 등등이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어떤 마케팅 일환인 거죠. 뭐 전자책은 원고에 쓴다. 이제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글쓰기와 책 쓰기는 이렇게 다르구나. 이것만 좀 인지해도 많은 책 쓰기가 생기실 겁니다. 자신감이. 자, 우리 서점 가보면 이런 장르들이 있잖아요. 뭐 자기계발서 코너, 뭐 에세이, 소설, 시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어쨌든 모든 거를 다 좋아하는 사람이 다 다양하겠지만은 그래도 서점에서 제일 많이 책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책을 사보는 분야는 요 자기계발 시장이 제일 크기는 해요. 그리고 뭐 무조건 자기계발서만 쓰라는 게 아니라 뭐 에세이든 소설, 시든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거 생각하고 자기계발 시장이 제일 크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나요? 이야기가?
자, 주제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핵심이고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 이런 거 많이 추천드리죠. 나의 어떤 전문, 내 하는 일에 대한 전문 분야를 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체성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의 어떤 배움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 쓰기 강사니까 책 쓰는 방법이나 1인 기업이 돈 버는 방법들 괜찮고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다. 그런 나처럼 이 공무원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한 책을 쓰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글을 씁니다. 내 직업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경험과 배움과 깨달음을 쓰는 거죠.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이라는 제가 이제 주역을 보고 깨달은 저의 나름 통찰을 적은 건데 우리가 왜 시간이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지나간 시간이 되게 아쉽고 미련과 후회가 되는데 이 관점을 바꾸어서 시간이 온다고 믿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희망에 참 흥분해 되는 거죠. 이런 시간은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것이다. 이런 책도 한번 써봤고요. 또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 되는 법. 옛날 저도 되게 인간관계가 두렵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는데 어떤 다양한 마음 공부들을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된 저의 어떤 스토리와 깨달음을 담은 책들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죠. 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또 평소에 내가 자주 받는 질문들 요게 또 좋은 콘텐츠가 될 수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책 쓰기를 하니까 이런 책 쓰는 방법들에 대한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고 또 제가 1인 기업가니까 1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받죠. 예를 들어 뭐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라면 또 뭐 이렇게 현지들만 아는 관광지나 맛집 어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또 예를 들어 워킹맘이자 공기업 다니는 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일하면서 아이 키우나요? 힘들지 않나요? 공기업 어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겠죠. 이런 것들이 어쨌든 나는 내가 아니까 나에게는 일상이지만 이거를 경험하지 못한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함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함이라는 게 다 책의 소재가 되고 강의 주제가 되고 나만의 콘텐츠가 되는 거죠. 우리 노은선 대표님은 주로 평소에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게 있나요? 기억나시는 게? 주로 받는 거는 이제 첫째는 첫째 나름의 질문이 있고 둘째는 둘째 나름의 질문이 있긴 하거든요. 네.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집에서의 모습이랑 밖에서의 모습이랑 전혀 딴판이에요. 대표적인 게 대화를 할 때 네. 밖에서는 되게 말을 예쁘게 잘 한다는 칭찬 되게 많이 듣거든요. 어, 근데 이제 집에서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음, 또 첫째 상담하고 오는데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한다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첫째는 그런 어, 질문.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시길래 아이가 말을 예쁘게 해요? 라는 음,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둘째 같은 경우는 어딜 봐서 누려요? 음, 이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주 양육자인 엄마는 당연히 내 아이가 늦는다는 걸 제일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음, 근데 타인이 봤을 때는 아이가 외형적이나 뭐 말 그대로 정말 혼잣말을 한다던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하면은 아, 쟤는 다른 애들이랑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실 텐데 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어딜 봐서 느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음. 네.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내가 받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을 목차로 정해도 굉장히 좋죠. 네, 질문을 목차로. 아, 질문을 목차로. 네, 이게 다 목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 수 있나요? 하고 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나요? 이런 거, 이게 목차가 되는 거죠. 어, 내가 받는 질문들은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그게 해설이 되니까 또 답이라는 건 대표님의 경험과 생각이죠. 내 경험과 생각. 그럴까요? 예. 어떤 정답을, 이 책은 어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작가에 대한 경험과 느낌을 그냥 얘기하는 게 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왜냐면 이 책 내는 방법도 무수히 많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되는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하면 됩니다. 아, 그 네, 알겠습니다. 최상민 대표님은 요 질문에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나요?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숙박업 왜 합니까?부터 해서 숙박업 돈 되나요?부터 해서 좀 할 것 같은데. 어떤 질문들이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하면은 뭐 펜션을 할 수 있냐부터 네. 뭐 하시는 분들은 뭐 마케팅 어떻게 하냐, 손님 음, 어떻게 끌어오냐, 뭐 시스템은 어떻게 쓰냐, 뭐 그리고 이제 투자 쪽으로도 뭐 하면은 뭐 수익이 얼마나 나냐, 뭐 되게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들이 많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이 궁금해하고 자주 받는 질문들이 다 어떤 책의 목차와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숙박업 창업할 수 있나요부터 해서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나요? 마케팅 방법 등등등 그런 게 다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인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뭐 다양한 주제가 있죠. 나의 강점, 내가 오래 하고 잘하는 일이 내 전문 분야인 거잖아요. 내가 어떤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의미, 비전, 만족도, 노하우, 장단점 등 나만의 특별한 경험들. 저 같은 경우는 뭐 금강산 방문의 특별한 경험이었고, 뭐 유학, 군대, 이혼, 재혼, 재수, 다자녀, 죽음 경험 등등 특별하죠. 나만의 아픔, 뭐 마음의 병, 우울증, 뭐 엄청 많잖아요. 극복했던 거, 경험, 치유 사례. 내 인생의 수많은 사건들, 나만의 특별함, 취미, 목표, 다 책의 소재가 이런 거 다 될 수 있죠. 내 지역, 뭐, 서울, 무슨 도봉구, 뭐, 경상도 등등도 괜찮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죠. 뭐, 자녀, 남편, 엄마, 아빠, 뭐, 친구, 선생님 다 하고 싶은 얘기들, 뭐, 나처럼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될 수 있고, 또 뭐 나의 관심사, 외국 생활, 생활 가이드 등등 정말 책의 소재는 무궁무진하고 우리 일상에 경험하는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취미가 주제였고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 다 책의 소재가 될 수 있죠. 자, 제목도 우리가 요즘 GPT로 되게 쉽게 지을 수 있지만 제가 조금 더 도움 되시라고 이런 제목 짓는 사례들도 있는데 요거 말고 요걸로 질문이요. 요즘에 사람이 질문을 받으면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돈이란 무엇인가? 뭐, 왜 분노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숙박업이 유망한가?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우리가 숫자가 정확하면 명확해집니다. 뭐, 7가지 습관, 12가지 원칙, 기상 후 1시간, 뭐, 하루 5분 글쓰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50대의 말 품격, 뭐 40대 가장의 고민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 15년, 사장 2년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를 넣어주는 거죠. 또 뭐뭐 하는 노하우형 방법 기술, 뭐뭐 살해 당하지 않는 방법, 신경 끄기 기술, 투자 가이드, 강사되는 방법 이런 것들. 방법, 기술 가이드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무튼 우리가 뭐 강의도 그렇지만 이 초보자들이 제일 많죠. 어떤 시장이나 그 초보자들을 위한 내용과 제목을 넣는 거죠. 초보, 쉬운, 시작. 요즘 사람들이 어려운 거 싫어하잖아요. 유튜브 왕초보, 또 쉽게 시작하기. 이 책은 어렵지 않아. 쉽게 할 수 있어. 이거는 초보를 위한 정말 쉬운 기타야. 또 재미있는 이야기야. 이런 것들. 난생 처음 책 내기. 이렇게 조금 초보를 위한 거라는 거를 어필해도 괜찮죠. 뭐 초보 엄마들을 위한 이렇게 다이어트 초보를 위한 쉬운 다이어트, 뭐 하루 5분 다이어트, 5분 습관 다이어트 그렇게 뭔가 쉽지 않다는 느낌 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 우리 사람들은 되게 남에 대한 궁금한 게 되게 많잖아요. 여자들의 이야기, CEO들의 이야기, 뭐 중년들의 이야기, 뭐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죠? 어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이야기, 이런 것도 되게 공감이 많이 끌 것 같은데요.
뭐 숙박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의 어떤 이야기, 뭐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뭐 한 달 만에 다이어트에 성공한 뭐 김 여사 이야기, 예를 들면 궁금하네요. 이런 것들. 유사나를 만나서 뭐 20kg 건강 다이어트에 성공한 누구 이야기, 뭐 일본 전산 이야기,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자기 상호 넣으면 돼요. 내 브랜드 이야기, 뭐 나연구소 이야기 이런 식으로. 왜 아까 상면 대표님은 자기 브랜드 있죠. 브랜드 넣으면 되겠죠. 무슨 아까 브랜드 이름 뭐였죠? 거기 이야기 이런 식으로 이제 내 브랜드를 직접으로 이제 제목에 넣는 거죠. 그럼 다 검색에 다 걸리니까. 또 어떤 공식, 뭐 법칙 이론, 뭐 부자의 공식, 뭐 법칙 이론, 뭐 절대 실패하지 않는 뭐 숙박업, 뭐 공식 법칙 좀 거창하긴 하지만 만약 내가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런 것도 한번 써볼 만하죠. 공식, 법칙 이론. 어쨌거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비용을 쓰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 많은 돈과 시간과 비용을 쓰죠. 그래서 당연히 내용도 제목과 부합해야 되고,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궁금해할 만한 그런 제목과 목차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눈길과 손길을 끌겠죠. 요즘 광고도 좀 자극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너무 좀 과장하면 안 되지만, 조금 이왕이면 조금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게 그 목차와 제목들을 잡는 게 좋죠. 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자,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이제 목차 구성하는 방법인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이런 순서를 많이 제가 좋아해요. 과거, 현재, 미래 메시지. 우리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직장인이 1인 기업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과거로 가서 제가 1인 기업가가 된 스토리가 있겠죠. 직장 생활 이야기부터 해서 1인 기업을 어떻게 만났는지, 뭘 배웠는지 다 과거형이 되겠죠. 뭐 현재로 와서 내가 지금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는지 1인 기업가로서의 장단점, 고객, 수익 구조, 미래 앞으로의 목표, 비전, 꿈 이런 게 미래형이 되고 또 메시지를 담아야겠죠.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내가 느낀 1인 1인 기업가라는 것은 어떤 거고 또 1인 기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뭐 자기만의 어떤 콘텐츠, 시간 관리, 자기 관리, 사람 관계 등등 필요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그리고 경험, 배움, 메시지를 쓰는 거죠. 내가 뭘 경험했고 배웠고 어떤 말을 하고 싶다. 우리 이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공전데 이렇게 적었었죠. 다양한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 가까이 가본 사람들의 경험, 뭐 교통사고, 우울증, 뭐 연탄가스 중독, 자살 시도 등등 이런 죽음 가까이 간 사람들의 어떤 사건과 계기, 증상 이런 것들을 먼저 쓰고, 내가 이걸 통해 느낀 것들을 적어야겠죠. 내가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쭉 가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죽음이라는 게 현실이구나. 시간이 유한하구나. 삶이 소중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메시지는 이거죠. 정말 죽음이라는 게 느껴보니까는 정말 인생이 되게 소중하더라. 더 이상은 어떤 남 눈치 보지 말고 되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자. 대부분 이제 이런 말씀들을 다 같이 공통적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죽음 가까이 가보신 분들이. 그리고 뭐뭐 하는 뭐 몇 가지 방법들 이런 것들도 괜찮고요. 요것들 제가 주로 공부할 때 저는 이런 목차들을 많이 씁니다. 일단 만약에 이제 강사다라는 제목이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쩌다가 내 강사가 되었나, 이건 과거형이죠. 나는 무슨 강의를 하는가, 현재, 나의 대상은 누구인가, 강사로서의 장점, 단점, 현재형인 거죠. 또 앞으로의 나의 목표와 비전 이런 건 다 미래형이죠.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쓰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목차를 잡을 수 있죠. 다음 우리 이제 AI 활용하면 되죠. 카톡이나 이런 뮤튼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목차를 한번 쉽게 한번 짜 볼게요. 아까 우리 목차 한번 짜서 한번 볼게요, 실제로. 그 리듬도 괜찮고 뭐 많은데 저는 이제 목차는 앞수업으로 많이 조금 써요. 우리 카톡에서 이렇게 앞수업 아시죠? 이렇게 ASKUP 치면 나오잖아요. 카톡 앞수업. 여기다 이제 세 가지 넣어야겠죠. 아까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예를 들어 뭐 숙박업 뭐 전문가가 알려주는 초보 숙박업 투자 운영 창업 방법에 대한 전자책 목차 알려줘. 여기 이제 누가 숙박업 전문가야. 초보들에게, 누구에게 초보에게 어떤 내용? 숙박업, 투자, 운영, 창업에 대한 방법에 대한 목차 알려줘. 이렇게 요청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전체 보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숙박업 창업의 장점과 가능성, 뭐 시장 동향과 경쟁업체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자금 조달과 투자, 또 이제 시설 구매와 임대, 부동산에 대한 것들, 인테리어, 인력 관리와 교육, 마케팅과 홍보, 서비스, 재무, 결론 등을 잡아주네요. 우리 상민 대표님 지금 쓰고자 하시는 내용과 유사한가요? 목차가 잡아주는 게? 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목차를 좀 참고해서 뭐 더하기 빼기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내용만 이제 목차를 잡으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요거 지금 한 번씩 다들 약속을 켜서 핸드폰이나 PC로 한번 해서 한번 올려봐 주일날 캡처해가지고 이게 되게 연습만이 되거든요. 이렇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목차 알려줘. 요거 지금 한번 해서 이제 한번 캡처 톡 올려봐 주세요. 캡처해서. 실제로 내가 쓸 전자책 주제에 대해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요거를 캡처해서 올려봐 주시면은 다른 분들도 다 같이 도움 되실 거예요. 제 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아수검이나 리튼이 잡아주는 이런 목차에 대해서 글을 이제 쓰면 되는 거고 혹시 내가 조금 정확한 또 정보가 필요하다. 이걸 또 활용하는 거죠. 일단 내 경험을 기본적으로 쓰고 요거에 대한 거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리튼이나 아수검 통해서 숙박업 창업의 장점 가능성 이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어떤 공개된 정보와 내 경험을 더해야겠지. 이것만 쓰면 너무 좀 그러니까. 뭐, 장점 가능성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임대, 음식, 판매, 부가 서비스. 고객층이 다양하다. 유연성이 있다. 지역 경제에 기반한다. 글로벌하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내 경험을 조금 더 넣어도 괜찮죠. 이렇게 어쨌든 기본적인 내 경험을 쓰지만은 이런 것들을 좀 AI를 좀 활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대신 내 걸 다 바꿔야죠. 이렇게 똑같이 쓴다기보다는. 요즘에 리튼도 많이 쓰잖아요. 그때 공프로님 알려준 거 있잖아요. 리튼도 많이 쓰고. 저는 이렇게 목차 이런 것만 좀 실제로 이제 AI를 많이 글은 쓰지는 않는데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다만 그대로만 뺏기지 말고 내 경험을 계속 담으면 좋죠.
많이 지금 올려주고 계시네요. 예민한 아이와 늦은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개성 존중하기, 양육 방법에 대한 이해, 상황에 맞는 전략,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지지, 소통하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질문 몇 개 넣어보면은 그런 목차들을 쉽게 조금 도움받을 수 있죠. 김정임 작가님은 아로마 테라피 전자책 목차, 좋아요. 무엇인가, 5일, 스트레스 해소, 수면 향상, 즐기는 거, 감정 안정, 건강, 사용법들, 좋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 좋죠. 이런 거 도움받으면 되죠. 잘하고 계시네요. 윤은숙 작가님은 사진 초보자들 위한 사진 교육 전자책. 좋죠. 카메라 렌즈와 소개, 조리개 서터, 초점, 각도, 조명, 편집, 주제, 기초, 저장 방법. 되게 체계적으로 잘 나오는데요. 소세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 그런 내용들로 해서 일단 큰 틀을 잡으면 좋아요. 다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이제 목차까지만 정하면 우리가 거의 한 굉장히 많은 거는 해냈습니다. 나머지부터 이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목차 구성, 과거, 현재, 미래, 경험, 배움, 메시지, 이런 뭐 하는 방법들나 지금 했던, 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걸로 해서 목차까지 이제 세팅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32년 어떤 교사님의 사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래된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이분의 독자는 초보 선생님들이죠. 이렇게 한번 목차를 적어봤어요. 이제 1장 같은 경우는 나의 오랜 교사 생활,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나의 32년간의 기록들, 내가 배운 것들. 이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또 독자가 초보니까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들, 선생님들끼리 잘 지내는 방법, 방학 활용 방법, 또 우리 말 안 듣는 아이들 어떻게 다루면 좋은지, 선생님들의 자기 개발과 스트레스, 또 퇴직 이후에 준비하는 것들, 이런 내용들을 기초 초보자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이제 목차를 구성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되게 초보생들에게 되게 유익한 어떤 정보와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글쓰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면 좋더라고요. 일단은 너무 딱딱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말하듯이 한번 써보는 거죠. 진짜 내가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듯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글쓰기, 뭐 친구나 고객에게 말하듯이 좀 자연스럽게 한번 써보는 게 좋고요.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뭐 잘난 사람이 글 쓰고 책 내고 하나요?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우리가 너무 이렇게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어떤 문체로 자유롭게 뭐 써보는 거죠. 내 개성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너무 잘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진솔하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진솔하게. 조금 사람 냄새 나게. 나는 정말 이럴 때 힘들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러이러하다. 뭐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공감을 얻는 거죠. 너무 잘난 체만 하기보다는 정말 내 애로사항들을 희로애락을 다 녹여내는 거죠. 감정들을. 또 어떻게 보다는 이런 내용에 집중하는 것들,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이제 메시지를 많이 담으면 좋은 거죠. 내가 경험한 걸 통해서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하는 거고,
우리 또 글은 이제 머리랑 손이 아니라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만으로는 글이 써지지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자리에 많이 앉아서 좀 집중의 시간을 내서 글을 또 써보는 이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결국은 다 책을 잘 꾸준하게 잘 내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감을 잡으시고요. 오늘 정한 주제들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양식을 다시 보내드리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정해진 주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제 오늘부터 바로 이제 책을 이제 한번 써 봅시다. 할 수 있겠죠? 네. 아까 우리 주제, 저장을 안 했나? 어디 갔지? 자, 지금 우리 세 분 네. 하셨고, 아직 주제 안 정하시면 지금 뭐 주제 정해서 확실하게 이제 한번,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글쓰기, 책 쓰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책을 낼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윤은숙 대표님, 아, 네. 네. 어떤 주제를 어, 정하셨어요? 그,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게 있긴 있었는데, 기초 사진 이론을, 예, 저는 사진을 교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을 배우는 초보자들에게 기초 사진 교육을, 예, 사진 이론을,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 초보라는 말은 좀 사진을 잘 찍고 싶은 사람들 말하는 거죠? 네네네네. 예. 좋아요. 우리 김정임 작가님, 이제 명확하게 한번 정해 보자고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것만 정하면 거의 50%는, 아, 그러게 아까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그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을 조금 전에 생각했어요. 네네. 그럼 그게 네, 좀, 조금 전에 생각을 해서 한번 조금 요번 주에 한번 생각을 조금 더 해볼게. 생각보다는 바로 이제 써야 됩니다. 우리 출판을 할 건데 생각마다 시간 나갑니다. 이거 지금 아스겁이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예.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정리만 하면 되는 거, 내 경험과 기억과 아로마 테라피. 네네네. 좀 아로마 테라피도 여기에 좋아요. 사진으로 뭐 화장품을 올린다든가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 스트레스 해소 같은 거 이렇게 아로마 오일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싶어서. 음, 근데 제가 의욕이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접해서 네, 활력을 찾아야지 이게 네,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글을 한번 써볼까 싶어서요. 그러면 아로마 테라피를 직접 뭐 수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험해 보신 거예요? 아니 수업도 하고 화장품, 비누 제가 다 음, 직접 다 하거든요. 캔들 말씀하신 거? 대표님 뭐 그 주제가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아로마 테라피가. 캔들도 하고 테랑 다 네.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우울해 있어서 그러면 주로 아로마 테라피는 이제 어떤 분들이 그거를 수업을 듣고 어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이거를 배웠을 때?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힐링을 요할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기관지가 나쁘다 관절이 있다 이랬을 때도 아로마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아로마 이렇게 약이 아니고 이제 제가 지금 만약에 기분이 우울하다 싶을 때 라벤더를 꺼내서 이렇게 향을 맡는다든가 거기에서 오는 거 아니면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관절이 조금 이제 비가 오니까 관절이 아픈 것 같다 이랬을 때는 관절에 맞는 아로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또 봄이니까 비염이 많잖아요. 그럼 비염에 맞는 아로마가 또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여러 가지. 온 신체적으로 네. 두통이 심하다 이랬을 때는 왜 수면 부족이다 두통이 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맞는 아로마가 있고 음, 거기에서 이제 제가 힐링을 주제로 잡았기 때문에 힐링인 거고
네. 뭐 건강을 잡으면 건강을 들어가는 거고 뭐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음, 응. 아무튼 힐링과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 대상인 거죠. 네네. 인공화학 제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게 또 아로마가 이렇게 몸속 한 바퀴를 돌고 배출이 되거든요. 음, 예, 예, 그런 걸 이렇게 혼자 이렇게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면 되는데 글로 쓰고 뭘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 아까 여기 지금 나오신 이 목차 참고해가지고, 대표님이 수업하시는 대로, 어차피 대표님 네, 하시는 말씀들이 다 아마 다 들어있을 거잖아요. 트랙 무엇인지, 올 속이라고. 그런 네, 거 글을 좀 채워 놓으면은 우리 뒤에 가면 맞춤법 교정에 다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일단 글과 내용을 한번 쭉쭉 채워보셔요. 나오는 주제대로. 네. 네, 그래도 처음보다 많이들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서진 대표님, 아직 말씀 가능하세요? 아직 말씀 못 가능하세요? 오케이. 그럼 우리 어쨌든 다 그 주제들과 지금 대상과 내용은 다 이제 나온 거고요.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글쓰기를 할 거고, 제가 그 원고 양식 지금 설명드리고 보내드릴 거거든요. 요 제가 드리는 요 한글 양식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틀에 맞춰갖고 요 틀대로 내용을 좀 채우시면은 제가 다음 수업 시간에 이제 피드백도 해드리고 이제 그다음 진도를 나갈 거니까 자 처음에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분량을 먼저 채운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아요. 우리는 완벽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출판이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자, 요 양식 잘 보이시죠? 요거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요 양식은 우리가 한글을 처음 열면은 A4에 뭐 10포인트 행간이 160인데 여기 제가 드릴 양식은 A4의 반 A5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파일에서 이렇게 편집 용지를 보시면은 이제 A5로 세팅이 다 되어 있는 양식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글꼴 우리가 전자책을 상업용으로 판매할 것은 무료 글꼴을 써야 되는데 이게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들은 무료가 아닌 게 많아서 함부로 쓰면은 나중에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주로 많이 쓰는 이 조선굴림체라는 글꼴을 추천드리고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PC에 설치하시면은 한글이 인식을 하죠. 보시면 되게 가독성이 좋게 이걸 자 괜찮아요. 그리고 요 12포인트 대부분의 많은 플랫폼들이 이 본문은 12포인트를 권장하죠. 예, 괜찮아요. 무료 한번 써도 괜찮아요. 무료 같은 거 무료 다운받기 쉬워요. 그리고 글자는 우리 기본은 연하게 돼 있는데 요거를 전체를 컨트롤 A 하고 진하게 하면은 이게 또 선명하게 잘 보여요. 진하게 다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 우리가 이런 지은이나 프롤로그 이런 제목들은 정렬이 가운데 정렬인데 일반적인 본문 글은 여기 양쪽 정렬을 눌러주시면은 글이 꽉 차게 종이 직접 꽉 차게 들어가거든요. 다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 200은 행간. 우리가 기본 포맷은 이제 160인데 이게 160은 요 간격이 좁아서 좀 답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0으로 다 세팅을 해놨거든요. 요 원고를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다운 받으셔서 제 거를 지우시고 요 칸에다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제 경험과 스토리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 구성을 보면은 첫 페이지는 표지 저희가 표지는 다음 시간에 만들어 입힐 거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지은이 소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소개와 뭐 프로필 등 편하게 넣어주시고요. 많이 안 써도 돼요. 많이 안 써도 돼요. 다음에 이제 프롤로그 써야겠죠. 편하게 내가 이 책을 쓰는 이유나, 이 책은 이제 어떤 책인지 이 책에 대한 소개 요약, 혹은 이 책을 보면 얻을 수 있는 뭐 효과 등 이런 내용들을 이제 편하게 이제 프롤로그라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흔히 프롤로그가 이제 뭐 서문, 머릿말 그런 거잖아요. 이 책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목차 각 장별 뽑았잖아요. 목차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제 요 각 장별로 장제목 쓰고 목차에 대한 내용 쓰고 일단 요거 저 같은 경우는 목차가 6개고 요 한 목차당 3페이지 적은 거예요. 하나, 둘, 셋. 2장도 하나, 둘, 셋. 이렇게. 3장도 하나, 둘, 셋. 이렇게. 4장도 3페이지. 5장도 3페이지. 6장. 이제 에필로그 들어가야겠죠. 에필로그는 이제 맺은 말 그래서 뭐 내가 이 책을 쓰는 소감이나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는 이 책에 대한 판권지 그래서 제목 넣고 발행 날짜 우리 발행 날짜는 마지막에 출판하는 날 넣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작가님들 성함 뉴페이퍼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책 가격 저자 연락처 간단하게 있는 것만 넣으면 돼요. 메일만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작권 뭐 이런 거 그거 두시면 되고 요 양식에 대해서 이제 제 거를 지우고 여러분들 글을 넣으시면 되고요. 요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31페이지에 5,000원. 우리가 이게 어쨌든 종이책 대비 되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한 30이다. 그러면 추천드리는 가격이 한 3,000원 또는 맥시멈 5,000원. 내가 만약에 한 20페이지야. 그러면 뭐 1,000원에서 한 3,000원 정도. 내가 혹은 30에서 60이야. 그러면 한 6, 7,000원 정도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종이책 대비 그래도 분량 대비 비싸게 그래도 책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요런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판매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바로 노출이 되고 알라딘, 교보 등의 익스프에 판매가 되고 있고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책이나 이런 블로그 등을 보고 또 강의 섭외가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양식하고 글꼴을 보내드릴 거니까 요거는 다운받고 제 글을 지우고 쓰시면 되고요. 글꼴 같은 경우는 다운받고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설치를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되고 한글에서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요 글꼴을 쓰실 수 있고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글꼴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다가 무료 글꼴 치면은 글꼴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다른 구에 써도 괜찮아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면은 반드시 무료 글꼴인지 확인하고 써 주시면 됩니다. 지금 톡방에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요. 여기 PC에 다운 받으셔서 글꼴은 설치하시고 예, 한글도 이렇게 다운 받아 주시고요. 네, 지금 여기 글꼴하고 원고 양식 두 개 지금 올라갔거든요. 예, 바로 PC에다가 다운 받아서 우리가 오늘 정한 요 나는 누구인가 내 독자 내 주제에 맞게끔 아까 우리 뭐 리턴이나 학습에 좀 도움 받아서 목차 가이드라인을 짜가지고 가급적이면 내 생각과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녹여 놓아서 요 제가 드린 양식에 대해서 글을 좀 써오시면 좋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표지 만들기 들어가고, 이제 그다음 주에 출판을 할 거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은 그런 2주 정도에 얼추 원고 한 7, 80%를 완성해 오시는 게 좋거든요. 내가 너무 큰 그림을 그리지는 말고,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출판을 완료하는 거기 때문에, 요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요런 주제와 분량으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4월 3일 날 이제 원고 피드백 해드릴 거고, 또 가독성 좋은 글쓰기 방법, 이미지 넣는 거, 원고 편집하는 거 하고 표지 만들기
하고 이제 10일 날 뉴페이퍼에 출판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4월 한 3일까지는 얼추 원고가 한 7, 80%는 완성이 돼야지만 또 퇴고하고 이 퇴고라는 것은 맞춤법, 오타 이런 것들 교정하는 걸 말하거든요. 또 출판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마시고 10일 날 딱 출판할 수 있게끔만 집중해서 글을 써 주시기를 이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질의응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우리 노은선 작가님 먼저 오늘 뭐 수업 어땠는지랑 그 기간 내에 가능할지 좀 궁금하네요. 기간 내에 가능할지는 확답은 드리긴 어려운데 네, 중간중간 이제 목표는 우선 한 두세 페이지씩 질문하고 답 쓰고 질문하고 답 쓰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채워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어쨌든 너무 힘 빼고 한번 어쨌든 시작이 있어 다음도 있으니까는 아까 하루 만에 책 쓰기 이런 사례들도 보셨으니까 그게 네. 조금 이렇게 용기와 자신감이 생기고 좀 가벼워지지 않으세요? 어, 아니요, 오히려 좀 제가 부담이 된다고 해야 되나? 왜냐면 그래요? 하루의 스케줄이 빈틈이 아, 없이 돌아가니까, 바쁘시구나. 네, 이제 일 갔다가 바로 이제 애들 학교 픽업 가고 학원 갔다가 방금 학원 갔는데 30분 만에 오고, 대표님처럼 오면은 또 저녁밥 해주고 뭐 해주고 하다 보면은 이 시간쯤 되는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바쁘시 시간 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딱 적는다는 그런 마음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되니까 한 페이지는 뭐 금방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채우고 네네네. 나가시면 되죠. 한 페이지씩. 네네. 또 대표님,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네, 그 작가님께서 이제 그 적어놓으신 이게 보면은 네, 한글 파일 보면 중간중간 사진이 들어가져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쓸 때는 글만 쓰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진을 따로 어디서 받아서 넣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우선은 이제 글만 쓰시면 되고, 저희가 다음 주에 이제 사진 무료 이미지 넣는 거 할 건데, 우리가 사진 같은 경우는 또 저작권 때문에 함부로 남의 사진 쓰면 안 되잖아요. 아, 네네네네네. 자기가 이제 직접 찍은 사진이나 요즘에 뭐, 픽사베이 같은 그런 무료 이미지 사진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거기 사진 이미지 옮기는 거를 다 수업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순순히 그냥 우선은 이제 2주 안에는 글만 쓰면 되는 거네요? 글만 쓰시면 돼요. 예. 아, 네네. 그게 궁금했어요. 네. 네. 대표님 그런 스토리도 되게 필요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필요한 내용이니까 뭐 진솔하게 한번 잘 녹여 보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민 대표님은요? 네, 일단 오늘도 강의 너무 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뭐 듣다 보니까 뭐 저도 좀 욕심이 자꾸 생겨서 네. 약간 담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약간 책 분량 조절을 잘 할 수 있을까 약간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책을 되게 다작으로 많이 쓰셨는데 약간 쓰다 보면은 책들이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담아지는 경우도 있나 약간 아니면 그런 것도 뭐 전체적인 그런 바라면은 뭐 그런 것도 괜찮은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제가 한 140권 냈는데 그중에 한 3분의 2는 다 재탕, 삼탕입니다, 사실. 다 하면 근형인데 왜냐면 한 사람이 쓴 거는 너무 다양한 내용이 나오기 어렵거든요. 주제는 물론 다르지만은 대부분 다 제 경험에 똑같이 많이 녹여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어쨌든 주제와 제목이 다르고 그 제 책을 다 사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잖아요. 다 한국에 사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다 사보면 거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죠. 다들 한번 보고 다른 사람 안 보니까. 네, 어쨌든 이런 게 짧은 것들이 이제 성향에 맞으면은 이런 것도 꾸준하게 내보는 게 굉장히 어떤 성취감이 저는 되게 있더라고요. 뿌듯하고 저랑 잘 맞더라고요. 네, 뭐든 뭐 자기 잘, 관련해서 저도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관련해가지고.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최상민 대표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중복되는 내용들에 쓰다가 새로운 내용을 또 쓰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가치 사다리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가치 사다리. 구글에다가 제가 화면 공유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우경아 대표님 혹시 한 번만. 잠깐만요. 네, 가능합니다. 가치 사다리란 게 뭐냐면 이 고객,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고객의 어떻게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 먹을까? 내가 고객 한 사람을 잡으면 이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떻게 벗겨 먹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생각 접근법이거든요. 음. 자, 화면 공유, 이거 뭐 제가 길게 강의를 하지는 않을게요. 네. 음, 여러분들이 전자책을 쓸 때 이제 생각하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 이거를 해결했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힘들까? 음. 내가 이 정보를 주면 그 다음에 뭘 또 궁금해 할까? 내 책을 통해서 뭔가 문제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 어려워하는 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질문을 계속하면은 그 고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 먹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딥 다이브해서 더 깊은 난이도로 가도 되고요. 또는 이 사람이 그럼 이거 말고 또 관심 있는 다른 건 무엇일까? 이렇게 주제 확장을 해도 돼요. 음. 그래서 가치 사다리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이렇게 수직적으로 깊게 파들어갈 수도 있고 수평적으로 넓게 확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우리의 지식이 무한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면 내가 A를 해결해 줬는데 A를 도움을 줬는데 B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겠구나 했을 때 그럼 B에 대해서 또 대표님이 나름대로 뭐 인터넷 검색을 하시든 뭐 유튜브로 공부를 하시든 책을 읽으시든 뭐 그런 추가적인 자기 개발을 조금 하셔서 어쨌든 상대방보다 뭔가 앞서서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노력을 살짝 해주신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음, 그렇게 차근차근 네, 주제를 또 확장해 나가서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마케팅 이야기라서 나중에 제 차례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무료로 이제 우리 보통 치과 의사 얘기를 제일 많이 예시로 들거든요. 치과, 병원. 그래서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치과에 스케일링 받으러 갔을 때 스케일링만 받고 나오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입 벌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입 벌리는 순간 바로 여러분들 지갑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링 서비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충치 치료 뭐 이런 거 얘기하다가 결국 임플란트까지 가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점점 고객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벗겨 먹을 수 있는 질문을 이제 해나가는 게 바로 가치 사다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짧게 강의를 해버렸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를 잘 우리 주시는 문프로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은선 대표님 아까 뭐 말씀 못 하신 거 지금 하셔도 됩니다. 시간 있어요? 아니요, 후기를 말씀 못 드려서. 네, 순간적으로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니까 괜찮습니다. 뭐 그도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신 김에. 네? 아니요, 그냥 처음에는 되게, 아까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란 사람이 평범한 회사원인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다가도 나도 상상력으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해봤지 진짜 써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오늘 들으면서 진짜 가능하겠구나 이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네, 그게 굉장히 제 강의의 거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뭐 저도 뭐 글이라고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일기 또 직장 다닐 때 보고서 외에는 써본 적이 없던 사람이 또 어쩌다 보니까 작가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인생이 서프라이즈 하잖아요. 이제 그런 네, 경험이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네. 제가
뭐 어쨌든 그동안 한 400몇 분 어쨌든 책을 내게끔까지 도와드린 그런 나름 제 노하우가 저도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제 스토리와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되게 좀 편안해하시고 용기와 자신감을 많이 얻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독후감 그것만 생각을 하고 뭐였지 진짜 이거를 풀이해볼 생각은 한 번도 꿈을 안 꿔봤더라. 네, 그거 얻으셔도 굉장히 큰 거를 얻으신 겁니다. 용기와 자신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권영화 대표님 음, 또의 뭐 질문도 괜찮고요. 뭐 필요하신 거, 뭐 오늘 뭐 소감도 괜찮고요. 저도 음성이 안 되셨죠? 채팅으로 뭐 편하게 질문도 괜찮고요. 양식 잘 다운 받아 주시고 올려드린 거예요. 네, 채팅하실 동안 우리 윤숙 대표님 뭐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윤숙 대표님. 아, 네.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일단 음, 전자책을 하나 쓰고 싶긴 했었는데 약간 계속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못 쓰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가볍게라도 하나 쓰자 이런 목표를 이번에 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제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 네, 그게 너무 무겁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가볍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야 네. 저도 옛날에 제가 제일 처음에 쓴 우울증 책이 제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너무 조금 뭔가 부족해 보이는데 그 책도 어쨌든 우울증 같은 경험하신 분 되게 공감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내 기대보다 세상은 또 우리 경험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기대치를 좀 낮추어도 괜찮습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내 책 안 보기 때문에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책 안 보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우리 책 안 봅니다. 대부분 초보들이 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게 굉장히 큰, 어,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원고를 일단은 조금 계속 자기의 경험을 많이 조금 담아서 써봐 주시고요. 또 중간중간 다른 분들 요래 사례도 조금씩 조금 어떤 책이 있나 보시면 좋거든요. 예를 들어 뭐 숙박업이면은 이렇게 알라딘 등에 검색해서 관련 책을 한번 검색해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이북해서 실제로 뭐 숙박업이라고 검색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그런 거 한번 보는 거죠. 표지나 목차 같은 것들 그런 거 한번 참고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게 있네요. 숙박업 너무 좋은데요. 평일 만실. 와, 이게 정말 많은 숙박업들이 하는 게 아닌가요? 평일이 만실이에요. 주말도 아니고. 이 제목 너무 좋은데요. 평일 만실. 1분 경영, 아까 나온 거 숫자 들어가네. 1분 경영. 이런 거 조금 뭔가 편안한 느낌을 주죠. 숙박업 관련 책은 그렇게 또 많지가 않네요. 그죠? 이런 거 너무 좋다. 평일 만실. 예. 예약이 꽉 찬 그런 거 다들 바라는 거네요. 이런 것 좀 표지랑 이런 제목들 또 목차도 한번 어떻게 했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여기는 주로 도시명 호텔에 대한 이부는 내용이구나. 뭐 고객 불만, 서비스 이런 것들이네요. 뭐 고객 응대, 데스크가 중요하다 이런 것들 있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내 거를 한번 구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분 첫 느린 전자책을 쓰시는 거면 저기 너무 길게 쓰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꼭 하겠다를 더 우선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거는 어쨌든 한번 내보는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이런 거는 약간 우리 노원선 대표님 여기 뭐 말이 느린 아이 이런 것도 있고 좀 발달 느린 아이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좀 예민한 아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민한 아이, 민감한 아이, 민감이라는 표현도 민감한 아이 이런 것도 있네요. 민감한 반응의 아이를 키운다. 예민한 아이 육아법 등 이런 것들 조금
제목이나 이런 것좀 참고해보면 좋죠. 표지들, 목차 같은 거. 이건 아마 종이책을 전체로 만든 것 같아요. 부모의 고민, 아이의 속마음 이런 것도 나와 있네요. 고민과 속마음 이런 식으로 해놨네요. 이런 것도 좀 참고해보면 아무래도 도움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제가 드린 양식대로 편하게 일단은 또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힘을 좀 빼고 일단은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분량 먼저 채우자. 분량을 채워야 뭐 퇴고하고 가다듬고 계속 다음 단계 나가니까 예, 일단은 한번 분량을 채워보세요. 뭐 20페이지든 30페이지든 분량이 만약에 적으면은 단가를 싸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출판까지 한번 이번에 확실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100% 해 보자고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예. 여러분도 어쨌든 삶의 한 획을 긋고 자신감도 생기시고 책 나오면 다 제가 블로그에도 다 올려드리고 할 거니까요. 여기 지금 419명인데 뭐 원래 한 600명까지 갈 거니까 저는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네요. 되는 이유 찾기 맞아. 되는 이유를 찾아야지 긍정 마인드로. 네, 하루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